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Measurement Induced Phase Transition인데요. 일단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그 Random Unitary Circuit이라는 걸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Random Unitary Circuit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큐빗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 파란색 이 선 하나하나가 퀀텀 채널 혹은 그 하나하나의 큐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무엇을 할 거냐면 nearest neighboring 큐빗에다가 이렇게 2 by 2 by 2 아니죠. 이걸로 치자면 4 by 4 matrix 혹은 unitary 오퍼레이터를 가하게 되는데요. 이 unitary 오퍼레이터들은 각각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har measure에서 take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har measure가 뭐냐면 그냥 unitary matrices 중에서 fair하게 matrix를 뽑아서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랜덤 유니터리 서킷이라는 건데요. 랜덤한 유니터리한 오퍼레이터들을 이 서킷에다가 가함으로써 우리는 이걸 랜덤 유니터리 서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흥미롭게 보는 거는 인탱그먼트 엔트로피인데 이 인탱그먼트 엔트로피도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bipartite entanglement entropy 즉 이거를 시스템을 반으로 갈라서 한 부분을 trace out을 해서 그 한 부분에 entanglement entropy 뭐 슈밋 디컴포지션을 해서 아이겐 발류들을 von Neumann 엔트로피로 인해서 계산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럴 경우에는 레나이 엔트로피로 생각을 하면 레나이 오더가 1인 경우죠. 그래서 bipartite entanglement 엔트로피를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랜덤 유니터리 서킷 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레이어마다 가할 때마다 하나의 discrete time step이 지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온 터미놀로지냐면 그 텐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트로트라이제이션이라고 컨티뉴스한 타임 에볼루션을 각각의 디스크리트한 오퍼레이션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가 타임 이볼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트로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하나가 아이덴티티에 가까워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랜덤한 디스트리뷰션에서 가져오는 거라 아이덴티티에 가까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임 에볼루션이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고요. 예,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그렇다면 이 레이어를 쌓을 때마다 인탱글먼트 엔트로피는 어떻게 가느냐? 여기 보시면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이게 레이어가 쌓일 때마다 인탱글먼트 엔트로피가 익스포넨셜하게 세츄레이트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maximum entanglement entropy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number of layers가 쌓일 때마다, 즉 nearest neighboring interaction이 생길 때마다 이 큐빗들 간의 entanglement entropy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요. 즉 시스템이 더 entangled 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처음 나왔을 때가 2011년 나훔 지금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발표하신 내용인데, 이것도 되게 엄청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블랙홀에서의 인포메이션 스크램블링. 그러니까 블랙홀에다가 인포메이션 넣었을 때 그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스프레드 아웃이 되는가. 그거랑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인탱글먼트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그 thermalization, eigen thermalization hypothesis, eigenvalue thermalization hypothesis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모델이 이 RUC고요. 즉, 이 랜덤한 네이처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되게 재밌는 토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아,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인테그랄 엔트로피가 세츄레이트 된다. 끝. 뭐 재미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 뭘 할 거냐면 메저먼트를 가하게 됩니다. 그럼 메저먼트를 가하게 되면 이 한 큐빗 같은 경우에는 로컬라이즈가 되면서 그렇다면 이 큐빗들 간의 코렐레이션, 즉 인탱그먼트 엔트로피, 인탱그먼트를 없애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한 번 그 피해 확률 이게 이 메저먼트가 그 임포스에 메저먼트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P가 갑자기 0.9, 90% 확률로 이 메저먼트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큐빗들이 로컬라이즈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트리비얼한 그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건 인테그럴 엔트로피가 0이 된다라는 거겠죠. 되게 트리비얼한 observation이고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랜덤 유니트리 오퍼레이션은 그 인테그먼트를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프로젝티브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먼트 없애려고 하는데 인테그먼트 메저먼트가 너무 자주 그 임포스가 되게 되면 이 인테그먼트 엔트로피가 거의 컨스턴하게 거의 0에 가깝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린 area law phase라고 하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 인팅그먼 엔트로피가 시스템 사이즈의 변화 무관하게 바뀐다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볼륨 law phase가 있는데 여기에선 인팅그먼 엔트로피가 그냥 시스템 사이즈에 프로포셔널하게 왜냐하면 메저먼트가 너무 적게 나와서 거의 영향이 없는 거죠. 인팅그먼 엔트로피를 못 부수는 거죠. 그래서 volume of phase와 area of phase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 two phases 간에 critical한 phase가 있을 거다. 혹은 phase transition이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predict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 entanglement dynamics에 관한 건데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어, 처음에 이게 그 오리지널 페이퍼, 이 2017 페이퍼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이러한 인텐그먼트 엔트로피의 growth가 뭐랑 relate 되어 있냐면, 이러한 그 KP, 그 surface growth와 되게 유사한 그 시스템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direct polymer in random medium, 혹은 DPRM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stochastic한 particle dynamic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 속하냐면 KPZ universality class라는 이 universality class에 속하게 돼요. 이게 statistical physics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실 텐데, 이게 결국 이러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클래시컬 프로블럼에서 인투이션을 얻어서 이거의 그 엔트로피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직 Renai entropy of order zero, 즉 Hartley entropy에서만 우리가 이거를 directly 하게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Hartley entropy 같은 경우에는 어, 웬만하면 physically motivation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interested 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흥미롭게 보는 거는 internal entropy of order 1인 거죠. Von-Neumann entropy인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변할까? Hartley entropy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rate of probability가 critical probability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스템 사이즈에 proportion하게 그리고 critical 할 때는 logarithmic하게 그리고 probability가 critical probability보다 클 때는 constant하게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Hartley 인테그랄 엔트로피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게 이론적으로 말이 돼요. 그렇다면 von Neumann 엔트로피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지? 네, 페이스 트랜지션이 보여집니다. 여기는 이제 volume law phase고요. 여기는 area law phase예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사이즈에 따라 entanglement entropy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라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probability가 높아질수록 이게 점점 시스템 사이즈의 무관, independent해지면서 하나로 컨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클래시컬 statistical 메카닉에서 인스파이어된 이러한 프레딕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종의 스케일링을 할 수 있어요.
finite size scaling 이라고 하는 테크닉인데, 이거를 이러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랬던 그 디스트리뷰션 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커브로 컨버지 하게 됩니다. 데이터 콜apse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페이스 트랜지션이 정말 있구나. 끝. 해피 스토리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끝이 아닌 게 우리가 사실 하나의 시스템을 완벽히 알기 위해서는 이거의 그 entanglement entropy의 distribution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그리고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봤던 것 중 하나는 이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 같은 게 Haar 랜덤 매저를 이용해서 그 인텐그먼트 엔트로피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픽이 생기게 되고 꽤나 흥미로운 얘기였는데 그 시스템이랑 뭐 얘기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논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디스트리뷰션도 봤고요. 그렇다면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어떻게 바뀌고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바뀌냐? 되게 인트레스팅한 흥미로운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다시피 클래시컬 컴퓨터로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랜덤 파워 메저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시티가 2의 n승 혹은 뭐 density matrix를 보려면 4의 n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한 컴퓨터로도 이제 20큐빗을 넘어가면 시뮬레이션을 하기 힘들어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뭘로 하냐면 이제 MPS, Matrix Product Suite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하거나 혹은 클리포드 저번 시간에 동님이 설명해 주셨던 스테빌라이저 포멀리즘으로 이제 컴퓨테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여름에 봤던 게 이 클리포드 서킷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본 건데요. 이제 이 위쪽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 시스템 사이즈가 최대 16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200개까지, 최대 200개까지 완전히 뜬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finite size scaling 직접 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트레스트 되어 있던 게 그 standard deviation이었는데, 뭐 여기서 flat하고 이런 게 좀 interesting해 보이죠. 그리고 또 distribution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어서 이러한 distribution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커짐에 따라 이게 뭐냐, 이게 distribution histogram인데요. 이게, 클리포드 서킷 같은 경우에는 entanglement entropy가 discrete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되게 그 bar 형태, 뭐 히스토그램으로 represent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 보면 이게 되게 interesting behavior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probability가 커짐에 따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나 혹은 이제 higher moment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퀴니스 인데 이 스퀴니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디스트리뷰션이 얼만큼 한쪽으로 스큐 되어 있냐 혹은 바이어스가 있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되게 어떻게 보면 한 나이스한 커브인데 유독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찾았었던 critical probability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피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러면 스큐니스를 보면 좀 더 쉽게 페이스 트랜지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저희의 추측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 질문이,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쓸 수 있냐? Where is it useful? 한 질문인데, 사실 아무도 아직 모르고요. 이 measuring this phase transition 같은 경우에. 근데 아까 전에 환영님이랑 디스커션을 했었던 것처럼 코어런트한 에러에 대해서는 이 measurement induced phase transition이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entanglement entropy라는 것 자체가
그 probability 얼만큼의 coherent한 에러에 노출됨에 따라 인트그ment 엔트로피가 얼만큼 떨어지냐 이거를 볼 수 있는 거는 되게 그 useful한 property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대부분의 그 퀀텀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source of error 같은 경우엔 decoherence가 일어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pure state에서 mixed state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mixed stat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measurement는 measurement를 가한 이후에 또 다른 pure state로 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state는 pure합니다. 그렇다면 mixed state는 우리가 어떻게 represent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직 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페스코 시스템에 대응한다면 뭐 그 혹은 뭐 스태티스코 메카닉에서 나오는 problem과 correspond 할 수 있다면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할 만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봤던 거는 nearest neighboring interaction이었던 건데 되게 아이징 모델과 비슷한 어, 그 요즘은 이제 뭐를 하냐면, 뭐, all-to-all interaction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큐빅과 모든 큐빅들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던가, 혹은 한 큐빅이 되게 long range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색다른 그, 스트럭처가 있고요. 근데, 보여진 바에 의하면, 스트럭처가 아무리 달라도, 웬만하면 다 measurement in this phase transition이 나온다라는 게 정론이긴 합니다. 그 이유도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conformal field theory를 이용해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어프로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처음엔 KPZ universality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KPZ universality에서 흔히 보이는 Tracy rhythm distribution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페이퍼들 중 하나인데, 이 둘 다 PRX 퀀텀에 퍼블리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되게 메이저한, 그 논문, 저널에 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블한 references는 이거고요. 이게 처음에 Entanglement Entropy Growth in Random Unitary Circuit을 알려주는 거고, 이 2019년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early work in measurement induced phase transition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리뷰 논문인데 되게 이 전체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서머라이즈 한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구구 퀀텀에서 슈퍼컨덕팅 큐빗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러한 페이스 트랜지션을 관찰한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아직 인터레스팅하고 되게 많은 분야로 오픈되어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울린다고 해서 제 마이크를 중간중간 계속 꺼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 걸 끄면 됩니다. 일단 그럼 뭐 없으시면 제가 먼저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랜덤 유니터리 서킷이 그 제가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시는 네. 거죠? 이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 목적일까요? 네. 어, 사실 이게 랜덤성이 있다는 게 여러 가지 계산에서 되게 어프록시메이트 하기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데서 약간 토이 모델로 쓸만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블랙홀에서의 인포메이션 스크램블링에서 쓰이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랙홀에서 인포메이션 스크램블링이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템퍼처가 뭐 인피니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그냥 아무런 아무거나 어 랜덤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집어 넣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블랙홀 쪽 인포메이션 스크램블링 하신 분들은 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에서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요. 네네. 보통은 유니터리 서킷, 퀀텀 이제 서킷에서 이런 유니터리 서킷을 만드는 경우는 오히려 이제 몇 가지 이제 서킷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서킷을 가지고 오히려 컨티니어스한 상태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쪽으로 오히려 음, 설명해서 어떤 뭐 몇 가지 이제 서킷으로 이제 모든 이제 세타를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다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컴퓨테이션 쪽에서는 근데 이거는 네. 랜덤 유니터리니까 이 랜덤 유니터리라는 말부터가 이게 대체 어떤 오퍼레이터를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은 이게 이 랜덤 유니터리라고 하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서킷을 가정한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도 좀 헷갈리고 아, 그렇거든요. 네. 랜덤 유니터리라는 것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면 이게 그냥 유니터리 디자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피어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그냥 그냥 아무거나 X, Y, Z 값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하는 게 스피어 원 위에 있는 랜덤 코ordinate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theta랑 뭐 phi 값과 뭐 R 같은 경우는 픽스되어 있고 theta와 phi 값을 랜덤으로 줘야 이게 fair한 그러한 그, 스피어 위에 있는 랜덤한 포인트를 찾는 건데 이 랜덤 유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하게 이거를 약간 4D로 키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한 랜덤 유니터리 한 오퍼레이터들을 쫙 펼쳐가지고, 그럼 이것 중에서 뭘 고를까 하고 딱 그, 이거를 뽑아서, 랜덤한 거를 꼽아서, 그냥 각각의 이 오퍼레이터 자리에다가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그러면 또 우리가 어디에서 뽑느냐? 이게 바로 her measure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죠. 혹시 이게 질문에 답변이 됐을까요? 아니면 아직?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해주신 내용을 전체를 다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랜덤 유니터리라는 게 네네. 아예 인풋,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원인과 결과, 뭐 작용과 뭐 작용에 의한 결과 이런 것처럼 랜덤 유니터리라는 것 자체가 어떤 퀀텀 스테이트를 랜덤하게 만든다는 건가요? 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니셜 스테이트가 뭐 000000 뭐 이러한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었다면 랜덤 유니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정보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디에서도 통하냐면 그, 어, 퀀텀 케어스 거기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을 하면 이게 얼만큼의 이 레이어를 쌓으면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완전히 lost 되느냐 이런 퀘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어, 이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이 부분만 예를 뭐 특별하다, 일일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여기나 여기에서 그 사실을 알아챌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이트콘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제 약 조금은 감이 좀 온 것 같은데 혹시 다음 페이지 보면서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네네. 화살표가 같이 있어서 아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트로피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오퍼레이터를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예, 그러면은 예. 이게 아까 두 가지 관점에서 한 이제 보셨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볼륨 로우 페이지가 있고 하나는 에어리어 로우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볼륨 로우하고 에어리어 로우하고
이 그림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여기에서는 사실 볼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랜덤 유니트리 오퍼레이터밖에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게 가면 갈수록 서로 그 다른 큐빅들이 서로 인터랙션이 생기면서, 그 뜻은 서로 코렐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코렐레이션밖에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 코렐레이션을 부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 뜻은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 많은 long range correlation만 생길 것이고, 그 뜻은 entanglement entropy가 saturate,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measurement를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correlation을 부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measurement를 너무 많이 부순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그 컨스턴하게 0으로 갈 거고요. 만약에 시스템 사이즈가 아주 크다면 이게 컨스턴하게 finite한 value로 이게 컨버전을 할 거예요. 그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그 probability가 critical probability보다 크면 integrament entropy가 constant하게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인텐그먼 엔트로피가 그 probability가 너무 작으면 이제 인텐그먼 엔트로피가 그 맥시멈 밸류로 saturated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륨 로라고 하는 이유가 시스템 사이즈, 즉 볼륨에 비례하기 때문이고 area law에 비례하는 이유는 그거에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시스템의 area에 비례하는 건데 이게 1D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이거를 area를 딱 나누면 그냥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constant니까 increasing이 안 되는 거죠. 시스템 사이즈에 따라. 음, 그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 아까 이 크리티컬 이 임계 확률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아래 수식에서는 뭐 네네. P-PC에 인접한 거라고 뭐 보면 되겠지만 네. 예.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정말, 모르면은 예. 네. 정말 좋은 질문 주신데요. 이게 찾는 게 사실 이 연구의 그 페이퍼의 그 핵심 주제였는데요. 그, 이거를 그냥 임의의 probability, 이 critical probability를 뽑아서, 이런 식의 펑션을 내면,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만약에 안 좋은 guess를 하면, 이게 하나의 커브로 컨버지가 안 되고,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loss 펑션을 만들고 그 약간 머신러닝처럼 gradient descent를 통해서 옵티멀한 이런 PC와 여기 보이는 new 값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커브로 잘 떨어지게 만드는 probability, critical probability와 룰을 찾는 어떤 머신러닝과 비슷한 테크닉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는 PC를 어떤 상태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물리적으로는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corresponding 하는 스테이트가 없긴 해요. 제가 방금 전에 뭐 클래시컬 그 statistical 메카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thermodynamical한 그런 거는 thermodynamical한 phase transition은 그 에너지의 derivative로 우리가 오더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거의 관계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인터프리테이션이. 제가 보통 알기론, 네. 보통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 이제 토탈 시스템의 이제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면은 그 지점에서의 어떤 값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네, 이해하기로는 완전히 상관없지 근데,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랑. 음, 근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인텐그먼 엔트로피랑 우리 알고 있는 더모다이내미컬 엔트로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이거를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좀 좀, 어, 조심해야 그,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심해야 되는 완전히 거죠. 일치하진 예,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그쵸. 같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저도 잘 예.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네, 그래서, 예. 네. 그러면 아, 네. 네.
그 아까 세츄레이션이 되던데 이게 네네. 이거는 그냥 시스템 사이즈가 정해졌기 때문에 저게 세츄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아, 네, 그쵸. 이게 만약에 시스템 사이즈가 무한했으면 이게 리니어하게 계속 인크리스 했을 거예요. 마치 이 다이어그램처럼요. 그러면 이제 저 숫자 3 같은 거는 이제 시스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어, 맞습니다. 예. 약간 그런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감소하지는 않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감소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논문 중 하나가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모든 유니트리 오퍼레이터가 인티그리티를 인크리스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뭐냐면 Entanglement Transition in Unitary Circuit Games라고 약간 모종의 그 파티를 이뤄서 파티 A는 그 Entangling Unitary Operator를 가해서 Entanglement를 increase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파티는 Disentangling Unitary Operator 그러니까 Entanglement를 없애는 Unitary Gate를 가해서 이 그 Entanglement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런 컴페티션은 뭘까라는 건데 거의 모든 상황에서는 그 인탱글링 게이트가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에서 세츄레이션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아마 그걸 겁니다. 왜냐하면 인탱글링 게이트의 이펙트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닛 인탱글링 게이트의 인탱글링 파워가 더 커서다. 혹은 그 인탱글링 하는 게이트의 넘버가 훨씬 커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도 사실 저 논문을 제대로 읽어본 건 아니라, 그 최근 논문을 제대로 읽어본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을 내렸는지는 저도 잘 자세히는 모릅니다. 어, 이거는 그냥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요. 어, 매저먼트를 할 때 전체 모든 큐비트 이제 매저먼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네. 보는 그러면 이게 그리고 매저먼트도 뭐 디스트럭티브 하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냐 논 디스트럭티브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혹시 그쵸. 그런 예.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해서 구분해서 한 연구는 없나요? 어, 다른 스트럭처를 보는 논문은 뭔데요? 예를 들어서 퀀텀 트리가 그 example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정확히 막 결국에 디스트럭션이라는 건 퀀텀 러스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데 그런 퀀텀 로스를 산정하는 논문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드는 생각이 지금 요 모델들은 그냥 실제 하드웨어 특성은 신경 좀 안 쓰고 이제 그냥 이제 아이디얼하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쵸. 실제 이제 현상에서는 요 근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네, 쪽으로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말씀을 그쵸. 드리게 됐습니다. 네, 왜냐 약간 네네. 결국엔 메저먼트도 그 주변에 대한 오퍼레이터 역할일 거고 그 주변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쉬운 용어로 그게 또 있을 네네. 거여서 이게 실제 전체 엔트로피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쵸. 그 부분도 연구가 되면 좋겠다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네, 지금은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아직 이거의 용도를 아직 찾지를 못해서 구글 퀀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거를 그 퀀텀 스프리머시를 보여주는 용도로. 왜냐면 이게 인탱글링 페이즈면 아예 그 클래시컬 컴퓨터가 시뮬레이트 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면 인탱글먼트가 크다는 건 그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우리가 리프레젠트를 못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퀀텀 컴퓨터로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구글 AI가 이거를 실험을 직접 그 퀀텀 하드웨어에서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뭐 클래시컬 컴퓨터에서는 뭐 뭐 만 년? 뭐 만 년이 걸리는 계산인데, 우리의 뭐 구글 컴퓨터를 이용하면 뭐 몇십 분 안에 혹은 막 몇 분 안에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9년 논문 말씀하신 거죠? 이 그 구글 퀀텀 AI 이거 말하는 거. 아, 여기 이 페이지 트랜지션 논문에서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랜덤 서킷 샘플링이면 그냥 이제 하다마다 게이트 다 넣은 다음에 샘플링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약간 이게 헷갈려요. 이거 랜덤 서킷 예. 샘플링이랑 아까는 랜덤 유니터리 서킷이었잖아요. 그게 다를 네네네. 것 같거든요. 요거는 랜덤 어, 샘플링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랜덤 샘플링이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 이거를 하다말드 게이트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이 랜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뭐 몇 개의 뭐 클리포드 게이트와 넌 클리포드 게이트 몇 개로 이걸 어프로크시메이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걸 쓴 것 같거든요. 이 랜덤 유니트리를 당연히 그 피지컬리하게 어치브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거를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그 어치브블한 게이트를 몇 개를 쓰는 걸로 이걸 어프로크시메이트를 한 것 같아요. 하나. 그 여기 랜덤 유니터리의 목적과 저 맨 밑에 구글 퀀텀이 사용한 게 같은 거라면 네네. 어 이거 이거 제가 한번 이 논문 저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 네, 알겠습니다. 샘플링이라는 보통 이 랜덤 샘플링은 이제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말할 이제 얘기할 때 쓰는 단어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랜덤 유니터리라는 거랑 사실 랜덤 유니터리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헷갈리는 것도 있겠는데 만약 같은 거라면 그냥 하다마다 게이트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냥 예, 근데 그래서 사실 이게 찍는 게, 랜덤 유니트리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CNOT 게이트나 뭐, 하드마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안 될 수가 있는 게, 그게 원 큐빅 게이트 맞죠? 원 큐빅 아 게이트라면 컨트롤 하나에서만, 그쵸 네? 컨트롤 낫을 같이 해야죠. 다 네, 그쵸. 같이 만들어야 컨트롤 납과 같이 한다면, 예, 예. 그렇다면 이게 페이스 트랜지션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트랜지션을 볼 그래서, 수가 있어요. 그 두 개 네네, 그 합쳐서 트랜지션, 이 메저먼트를 가한다면. 그래서 이게 아 사실 랜덤 유니트리 게이트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종의 인터랙션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 연구자분들이. 음, 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혼자 너무 많이 질문해서 좀 죄송한데요. 마지막 네,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스큐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인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 모티베이션이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이제 보면은 여러 네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분석할 네, 수 그쵸. 있는 그 기준들이. 근데 그런데 네. 왜 이거를 받고 그랬더니 왜 이런 효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일단은 제가 사실 처음에 봤던 거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었는데요. 그래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봤을 때, 여기 픽이 생기네? 그러면 이렇게 점점 뾰족해지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게 다이버션은, 어떻게 보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에서 보는, 뭐, 다이버전스 상황과 되게 유사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 사이즈를 한번 키워보자 해서 키워봤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플랫한 플래토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플랫한 플래토에서는 우리가 가우시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맥시멈 인팅그먼 엔트로피의 세츄레이트는 한 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파이나이트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때는 이게 가우시안 쉐입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 벽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는 가우시안이 아닌 넌 가우시안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긴다.
이래서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가우시안일까? 라고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그래서 봤던 게 스큐니스인데 여기 스큐니스 보시면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 스큐니스가 0이거든요. 근데 스큐니스가 0일 때가 사실상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맥시멈 인탱글먼트에 세츄레이트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플랫한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 딱 한 포인트에서만 이런 그 가우시안 쉐이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될까가 좀 지금의 질문점이죠. 질문을 하는 과정이고, 일단은 이러한 현상이 관측이 됐으니까 흥미롭다라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긴 한데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KPZ Universality랑 관련된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Tracy Rhythm Distribution이라는 건데, 이게 그 KPZ 관련 Universality에서 흔히 나오는 그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이러한 애들을 볼 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디스트리뷰션이 무엇인지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의 모티베이션인 거죠. 좀 많이 길었네요. 네. 아, 아닙니다. 이게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 0.18 이쯤에서 지금 저 페이지 트랜지션이라고 생각되는 그 픽이 뜨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과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저 픽이 뜨는 아, 현상이 여기 뭐일까요?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이게 그 skewness의 derivative. 그러니까 probability가 increase 함에 따라 이게 rate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increase가 보이는데요.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아, 지금 이게 그 스타가 100에서 200까지 증가하는데 저게 뭐였죠? 이게 시스템 사이즈입니다. 100개 큐빗, 200개 큐빗. 혹시 그럼 100개 큐빗일 때의 요 오른쪽 그래프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거죠. 그, 근데 그 이거 같은 경향성이 경우에는, 어떻죠? 네. 네네. 예, 이 100개 같은 경우에도 이거랑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이 피크의 모양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게 thermodynamical limit으로 가면 여기에서 아주 스트레이트한 이러한 샤프한 피크가 생기거나 아니면 인피니트한 하이트의 피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스페큘레이팅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론적으로 왜 이런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게 그럼 PC 지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 픽 지점이? 사실상 여기가 PC고 uncertainty가 여기 양 옆으로 한 0.0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좀 그러면 논문을 에, 볼륨 사이즈에 상관없이 똑같다는 건가요? 어, 큐빗의 개수랑 상관없이 PC가 똑같다는 건가요? 그거는 상관없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PC와 관련 없이, 그 시스템 사이즈와 관계없이 그 PC 같은 경우에는 컨스턴트 하고요. 그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쵸. 네. 그럼 PC랑 관련이 있는 인자는 뭔가요? PC랑 관련 있는 문자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일단 어떠한 메저먼트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프로젝트 메저먼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 메저먼트 아니어도 되고, 사실 weak strength measurement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저먼트를 가한 이후에 스테이트가 완전히 로컬라이즈가 안 돼요. 살짝 로컬라이즈가 안 된 부분을 남겨놓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텐그먼트를 조금 서바이브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랜덤 유니트가 정말로 랜덤한가?
이거를 정말 rigorous하게 hard random measure를 하면 인테그먼트가 맥시멈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될 건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시노 게이트나 그런 거를 가할 경우에는 인탱글링 비헤이비어가 뭐 맥시멈이 되거나 아니면 좀 덜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 크리티컬 프로비빌리티가 달라지겠죠. 왜냐면 인탱글링 파워나 인탱글링이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필요한 그 measurement가 달라질 거고. 예. 그러면 그 PC의 의미가 지금 말씀하신 그 물리적 현상인 것 같은데요. 네. 아, 방금 그런 말씀하신 것 같네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결국엔 물리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쵸. 이 measurement를 물리적 작용이라고 한다면, 물리적 작용이긴 하네요. 예, 네, 물리적 네, 예, 그렇네요.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좀 clarify 같은 거 같네. 저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정말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밑으로 그랬을 때 스큐니스에 이게 음수 영역이 있는 것 같던데 네네네. 그건 무슨 뜻인가?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뭐 로우한 영역에서도 음수가 있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간 것도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아, 있거든요. 네. 이게 그 음수로 내려간 부분은 이게 오른쪽으로 그 스큐가, 그러니까 여기랑 반대로 그 반대쪽으로 스큐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이게 시스템이 딱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이게 원래는 maximally entangled가 됐다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maximally entangled가 됐다가 여기 몇몇 개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큐니스만 보자면 오른쪽으로 스큐가 되어 있는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왼쪽인가? 뭐 어쨌든 뭐 이러다가 이제 조금 더 probability가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으로 스큐가 되어 있다. 이 첫 번째와는 반대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 사실, 그래서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 이게 y축의 엔트로피 아닌가요? Y축이 그 네, entanglement entropy의 skewness입니다. 스큐니 있어요. 네네. 얼만큼 이 디스트리뷰션이 기울어져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 음수 의미, 그러니까 음수랑 양수 의미가 뭐죠? 그러면? 음수랑 양수의 의미는 결국에 반대 방향으로 이게 skewed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이게 동영상이 아니어서 포즈하기가 좀 힘든데,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이게 보다 보면, 이게 되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오른쪽으로 좀 skewed가 되어 있는 되어 있는 때랑 왼쪽으로 skewed가 되어 있는 모양이 될 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represent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음,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네네. 아니, 예, 말씀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이게 만약에 어떤 대칭성을 가지는 거라면 이 우측이 올라가는 이제 정도가 반대로 왼쪽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네네. 어, 아니면은 이 PC를 기준으로는 완전 대칭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음, 이제 그 PC가 일어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대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그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잘 모르겠지만 네, 대충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질문 여기까지인데요. 이농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보고 답해 네, 주시면 잠시만요. 좋겠습니다. 그럼 랜덤 엔트리 서킷으로 true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계속 이 랜덤 유니터리 서킷을 계속 돌리다 보면은 결국에 이거의 density matrix가 결국에는
그 모든 그 state 벡터에 대해서 equally probable하게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maximally entangled가 되어 있다는 건 결국에 그, 우리가 그 density matrix로 보면 그 각각의 state가 되는 likelihood가 똑같을 경우인데, 그렇다면 각각의 state를 뭐, 어떠한 넘버로 지정을 한다면, 이게 그 랜덤한 넘버 제너레이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cost effective 한가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몇 번을 돌려야,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 사이즈가 L이라면 이 하나의 디스크리트한 레이어를 한 이 L 사이즈의 4배로 해야 이게 완전히 거의 maximally entangled state로 saturate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랜덤 넘버 중에서 그 랜덤한 넘버를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400개의 레이어를 쌓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숫자만 우리가 랜덤한 넘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코스트 이펙티브 하지가 않아서 좀 true 랜덤 제너레이터로 쓰기에는 부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답변이 되실까요? 제가 사실 랜덤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되게 엄청 예, 잘 아는 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주무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 오늘 발표 준비해 주신 정윤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